시위를 저지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정의당 당원들의 힘찬 함성으로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에너지 전환 투쟁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힘 잃지 말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안녕하세요. 오늘도 낯서게 시작하는 이대표의 그래서 23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공지를 해드렸듯이 오늘은 특별 진행자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었는데요. 지금 시각 8시 4분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휑하죠?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휑하죠? 곧 도착하시는 대로 자리를 제가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예, 조금만 이제 어수선하고 이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23화 맞죠? 예, 24화 벌써 23번째인데 아시겠지만 소회를 발표하려고요? 예, 제가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전문 방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방송과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긴장과 떨림이 없고 항상 프로 같은 솜씨로 진행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네 일단 똥디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좀 덩그러니 있어서 약간 외롭긴 한데 언제 오시죠? 약간 내가 시작하자고 제가 했지만 조금씩 후회가 되네요. 너무 안 오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1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특별 진행자로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핵 폐기물 처리의 역사라는 약간 논문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 꿀잼을 보장합니다. 이현석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수상소감 얘기하신 줄 알았다고. 예,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느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거는 1부를 진행하시는 김종대 전 의원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2부를 진행해 주시는 이현석 본부장님은 10분 전에 도착하셨다. 그래서 밖에서 음료수를 드시고 계신다. 예, 이런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이게 뭔가 똥꼬치 올라고 했는데도 안 오시네요. 오늘 그렇고요. 예, 제 시간이 남으니까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저희 딱 시작하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2차 결의대회 스케치 영상 보셨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이정미 대표님 단식하고 계시는 어디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의당 2차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대략 한 500명의 당원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밖에 소리가 들리네요. 이번 주 토요일도 한다는 점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진행돼? 뭐 특별 진행자로 모셨는데 실질적인 진행은 제가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마이크 좀 차시고요. 한 대표는 어디 가고? 지금 농성장에 그럼 대표 안 나오는 게 오늘? 네, 그리고 우선 지금 방송 다 되고 있어. 네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전쟁도 이런 전쟁이었나. 하루 종일 차시고 이거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숨 좀 돌리시고 물도 한번 마시고 휴지도 쓰시고. 이렇게 힘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오늘 조사받고 수원 가서 또 어디 행사 갔다가 간신히 올라와서 KBS 저녁방송 시간 맞췄는데 간신히 또 여기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대표 왜 그랬어 23번째 방송.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이정미 대표 없는 이 대표 왜 그랬습니다. 오늘 대신 특별 진행자 정의당의 대표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고 예, 저 김종대입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나라 걱정, 당 걱정, 국제 해양 바다 걱정까지 얼마나 그 근심이 많으십니까? 제가 오늘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기 이 대표 왜 그랬어에 나오신 건 3번째인데 예. 최다 출연자시고 근데 그래요? 이렇게 대표님 자리를 또 이렇게 차지하신 예.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꽝 대신 닭인데 이해하시고 원래 세상 다 이런 거예요. 나 단식 농성장에서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멀리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저라도 예. 여러분의 저녁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첫 번째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죠. 네. 예, 얼른 들어가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정미 대표 단식농성 17일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과 네. 특별 진행자 의원님께 네. 영상 편지를 좀 그렇군요. 보내셨다고 해요. 네. 잠깐 볼까요? 그렇죠. 네. 네, 이익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식농성 17일차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2주 동안 저 안 보셔가지고 엄청 보고 싶으시죠? 저도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해그 했던 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곧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17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84%가 정말 안전한 바다, 안전한 삶을 원한다는 이 절박한 요구,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이곳에 있으니까요. 오늘 저 없어도 이 핵을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본방사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진행자님, 제 자리를 위협할까 두렵습니다. 이정미보다 김종대가 더 재밌네. 김종대가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데모를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미련 없이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충분히 대화해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그 일들 하나하나 다 파헤쳐 주시는 멋진 이해그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러분 동갑인 거 아시죠? 친구야 부탁해. 안녕. 지난 한 주 동안 예. 잘 보셨어요? 17일째 단식하는 사람 치고 왜 저래 목소리가 깔끔해? 기운이 왜? 월요일부터 점점 약간 이제 힘드시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기운이 넘치시더라고요. 옛날 패스트 트랙 전에 그 선거법 개정 농성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단식하셨거든요. 네, 국회에서. 예. 그때 뭐 꽤 오래 했어요. 20일 넘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10일 좀 넘게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때 그 5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그 빛나는 승리로 끝난 예. 단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기분을 기억하고 계셔서 저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까지. 예. 네. 이 거의 불가사의한 에너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옆에서 네. 잘 보자려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데 댓글에서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힘내시고, 예. 어쨌든지 간에 또 푸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단식을 하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양과 그 명분을 갖춰서 네, 푸는 네, 것도 네,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단식장에서 하루 빨리 나오시길, 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예, 잘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저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네.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그동안 했던 얘기들 빼고 예. 오늘 핫하게 나왔던 얘기 중에 IAEA가 오염수를 걸러내를
알프스 말이 잘 안 나오네. 알프스. 알프스의 성능 검증을 한 번도 안 했다. 예. 라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뭐 대단한 그 취재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그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할 때 네. 이미 2021년에 그 검증을 했다는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네네, 20년 2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짤막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보고서를 봤을 때 충실하게 검증을 했다고 브리핑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듣던 한겨레 기자가 그 보고서를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네. 검증했다는 얘기가 없어. 네. 그거 뭐 두 줄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니까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만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뭐 삼중수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선 핵종을 배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가 제가 모든 IAEA 보고서에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다 신뢰할 만하다.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 이 표현에 참 슬퍼. 왜요? 여태까지 내 돈 떼먹은 놈은 다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어. 신뢰할 만한 놈들이니까 돈 떼먹지. 뒤통수를 치는 거 항상 신뢰가 안 가면은 돈 떼일 일이 없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게 주관적 믿음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관적 믿음의 배신. 저 친구한테 돈 떼이는 거. 네. 그리고 연락 끊어져. 그거 몇 년 만에 나타나. 예, 그런데 이게 주로 신뢰할 만한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 용어에 신뢰할 만하다는 건 없어요. 예.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검증됐다, 인증됐다, 확인됐다. 확인됐다, 계측되었다, 예. 그리고 재현했다. 예. 그 중에 재현, 프라덕터빌리티라고 네. 재현 가능성이라는데 같은 실험을 되풀이해봐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더라. 한 번에서 나온 결과치인데 할 때마다 다르면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학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뢰할 만하다. 이거 최종 보고서에 있는 용어예요. 예, 4차, 5차, 6차 보고서에도 이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발 그 말 좀 그만해라. 신뢰할 만하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러는데 이 사건은 시당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대로변에 연립주택에 사는데 네. 어떤 놈이 와서 맨날 전봇대 앞에서 오줌 싸고 가는 거야. 우리 집 앞에 전봇대. 네. 담배 피고 꽁 쳐버리고 네. 하루 이틀을 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잡았어. 네. 그런 다음에 너 잘 걸렸다. 공중도덕을 이렇게 짓밟어?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그래가지고 혼찌검을 내서 보내는데 알고 봤더니 돈 많고 권력 있는 놈이야 이놈이. 다음날 지 친구라고 과학교수 한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이 교수 얘기가 이 소변이 당신한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걸 내가 이건 다 콩팥에서 걸른 처리수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다. 이게 당신 식수를 오염시킨 적 있으면 대봐. 그러니까 배출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방류 사건이 아니라 방뇨 사건이라 그래야 돼.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21세기 최대 노상방뇨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 안전하고 하는 문제는 솔직히 둘째 문제입니다. 예. 안전해도 배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런데 1000개가 넘는 그 저장소가 있잖아. 네. 다 찼대. 그래서 나 지금 방광이 지금 터질 것 같아. 싸고 못 빼겨. 이러는데 그러다 이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학자 옆에 친구라는 놈이 와서 보니까 맨날 술 얻어먹은 놈이네. 한 놈에. 그래서 검증을 했냐 그러니까 검증을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내용 증명으로 검증 보고서 보내줄게. 이랬더니 집에 왔어. 보니까 책임질 수 검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오줌 싸라고 안 했다. 나 오줌 싸라고 한 적 없다. 권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콩팥은 신뢰할 만해서 인체 해가 없고 오히려 나무에 비료도 된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지? 예,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상방뇨 사건이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30년간 싸겠다는 거예요, 그게. 30년도 더 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싸질러 놓고 치우지 않은 똥바다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 치워. 알겠습니다. 그거요, 이게.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가 정밀 검증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친구라는 과학 교수, 네. 물리학 교수가 뭐 하는 놈인가를 내가 알아봤어요. 네. 라파엘 그로시, 네, 그로시 총장. IAEA 사무총장. 그러다 이자의 경력을 조사하다 내 무릎을 쳤어. 어떤 거? 이거였구나. 아. IAEA 사무총장 전에 NSG라는 게 있습니다.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네. 핵 공급 그룹이라 그래요. 핵 공급 그룹. 네. 거기 핵 의 공급? 그룹. 네. 이게 국제기구인데 네. IAEA하고 쌍둥이로 붙여 다니는데 얘들이 그 전 세계 핵발전소의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그 독점 그룹인데 여기 의장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NPT 회원국이 아니면 절대 접근 못해요. NPT 회원국이고 의무를 준수해야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허용해주고 네. 그다음에 핵물질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08년에 3.4만 일이 일어나더만 데 거기서 이제 저 까무러친 건데 네. 알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인도가 핵실험하고 핵무장했습니다. 네. NPT 탈퇴 국가예요. 예. 근데 NSC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해. 어떤? 인도의 원자력 평화적 발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핵무역을 허용하는 예외 국가로 하겠다. 아, 그래요? 아니 핵에 관한 규범을 자기 스스로 부정해? 자기 존재를 부정하네? 근데 미국에서 즉각 환영 성명이 발표돼. 아, 근데 뭐냐면은 그 미국이 그때 인도의 상업용 원전을 팔아먹겠다 이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오, 그래가지고 NSC가 그랬어? 아. 나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근데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거기 의장을 역임했더라고. 아, 그래서 핵발전소 중개업자, 그러네. 이 경력이 이래 돼 있더라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원전에 환장하신 분 아니야. 네. 더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이 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일의 원전 마피아가 이거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 총장 입장에서는 바다에도 이렇게 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도 많이 하고 더 많은 핵발전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큰 이익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어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그거 발표하고 핵오염수 어떻게 반대? 그렇죠.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는 뭐냐면은 원전을 많이 저다가 사고가 났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줌 마려워. 원래 화장실에 가서 싸야 되는데 네. 방광이 1000개나 찼어. 네. 싸겠다는 거요. 아. 싸겠다는 건 노상방뇨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원전이 이게 지켜지고 상업적이 마피아들이야. 그룹 총장에 대한 어떤 과거가 과거 내가 싹 털었어 오늘. 아르헨티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네요. 네. 또 부에노 아이레스 출생이더라고. 아르헨티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와가지고 진짜 정의당은 안 찾아왔을 건데 저희가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거 부대변인 이건 됐다며요. 부대변인? 어디 부대변인이요? 정의당. 아, 부대표. 아, 부대표요? 부대변인이 아니고. 네. 그거는 또 이건 됐대? 별개의 어떤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건 그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염수 관련된 얘기는 네, 이렇게 그 정도 하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 네. 윤 대통령 나토 참석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제부터 하고 계시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나토를 굉장히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나토가 뭐의 약자냐? 노스 애틀랜틱 뭐 이렇게 트리티 오거니제이션. 네. 그건 옛날 말이에요. 그럼요. 저기 나토는 네. 노 액션 토크 오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만 많이 하고 진정성이 없는. 그걸 나토 그룹이라 그래. 그래요?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노 액션 토크 오니. 네.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전 세계에 자유를 크게 외치는 놈들은 다 독재자야. 내가 보니까 예컨대 인도의 모디 총리 네.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고 의원직 제명을 했는데 모디 총리를 명예훼손했다고? 그 네루 대표거든요. 네.
그런데 형량이 무지한히 세. 몇 년 받았더라고? 명예훼손을 했는데 야당 그래가지고 시장을. 난 이게 희한한 거야. 도대체 왜 이 기소 내용이 몇 년형이냐? 봤더니 인도의 모디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수백만이야. 그 사람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총리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전 국민이 이걸로 명예가 훼손당한 거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윤석열을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욕했으면 같은 이시인 저를 모욕한 그렇지. 게 됐다 주장하는 격이네요. 내가 윤 대통령 욕하면 윤 씨들이 다 모욕당한 거야. 판결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홀딱 망했어. 네. 그래가지고 저기 스웨덴의 제이뎀 연구소가 민주주의 연구소가 얼마 전에 그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빼야 되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저기는 선거 독재 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해. 요즘 정치학에 선거 독재라는 용어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인도가 아주 유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합의했대. 그리고 미국하고 양자 컴퓨터 뭐 우주 과학기술 개발 이런 걸 했는데 그 출국 직전에 모디가 한 일이 모든 16세 이하 과학 교과서에서 주기율표와 진화론은 다 오늘부터 삭제한다. 물질과 에너지의 그 기원과 원리도 교육 금지한다. 그럼 뭐 대신 뭘 교육해요? 힌두교. 힌두교 교리에 희한이네. 옛날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이를 100명 낳은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힌두교의 그 영웅이거든. 갑자기 옛날에 국모야 국모. 네네. 그거 교육시켜. 자, 일단 인도 얘기. 근데 나토에 가시면서 나토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토 얘기로? 나토를 되게 자주 가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군사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어떤 의미? 나토 표준에 의한 나토의 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C4I라 그래. 한국군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걸 연동해서 양측의 시스템을 그래서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데 우리가 유럽에서 받을 군사 정보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적을 만드는 외교 행보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일종의 이렇게 적으로 규정해 놓고 하는 그 외에 다 우리 편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짓는 행보가 아니냐. 그거는 이제 작년에 2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기념비적인 연설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때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교량이 놓여졌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4개국을 초청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네 나라가 별도 회의를 또 해요. 나토와 인도 태평양. 이렇게 돼가지고 교량이 놓여졌다 그러는데 이게 1905년 체제입니다. 영일 동맹이 이제 체결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남하를 서쪽에선 영국이 맡고 동쪽에선 일본이 맡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고 그 다음에 조선 식민화가 급격히 이제 추진되던 1905년 체제. 그게 이제 미일영이 동맹을 맺은 시기고.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때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고 이 질서. 이게 완성된 게 1905년 질서인데 이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된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게인 1905년입니다. 이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 동아시아의 전쟁이 제일 찍었다. 우리는 피눈물 흘릴 때지. 그리고 5년 후에 한일 그 병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유럽에서 최근에 나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어요. 왜요? 작년부터. 왜? 아니 인도 태평양이 좋대. 그러니까 왜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최근에 북극이 많이 녹았어요. 그 북극 항로가 지금 개척되고 있어요. 옛날에 아시아로 올 때는 그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그렇죠.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왔거든요. 인도 태평양 근데 밑에 있잖아요. 북극이랑 멀죠. 근데 북극을 통해서 오면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오면은 훨씬 거리가 단축돼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이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떼거지로 중국으로 오던 그 아편 전쟁 때하고 양상이 비슷해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얘기 무지한히 싫어해. 엄청 내가 다다음 주에 중국 간다고 그 중국 학자들이 초청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아마. 아니 그래서 다시 나토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나토. 그 나토가 이제 그래서 인도 태평양과 네. 교량을 놓는 거다. 윤 네. 대통령 끌어들이겠다. 이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 군사 정보 공유 획기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전략에 호응하는 어떤 조치다. 적극적인 수용 조치고 앞으로 나토 표준에 의해서 인도 태평양 국가도 집단 안보 체제를 갖겠다. 그래서 호주, 일본, 인도 해가지고 우리끼리도 나토식 집단 안보 체제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가 네. 도쿄에 곧 그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 거의 다 된 밥이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반대해서 백지가 됐어요. 왜요? 몰라 양평 고속도로도 백지가 됐잖아. 아 이따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이따가 얘기하고. 근데 마크롱이 저기 4월에 중국 갔다 오면서 친중국 발언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이 아닌 일로 유럽은 말려들면 안 된다. 그건 마크롱은 아예 만들지 말자? 대만 해협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사줬어. 네네네. 프랑스 역사상 최대 물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노가리 깠는데 그게 다음날 언론에 다 보도된 거야.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로 저기 뭐냐 하고 대만 해협에 개입하면 안 된다. 예. 그거 술 처먹고 기분 좋아서 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프랑스 얘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오늘 지금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 회담하고 있다. 네, 오늘입니다. 예. 네, 그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예. 6번째 면담이에요. 기시다 네. 총리랑 요거 어떤 얘기 나와요? 많이도 만났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4월에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몇 주 있다가 바로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6월 이후에 온다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벼락처럼 왔거든요. 맞아요. 진짜 벼락처럼.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뇨가 임박된 거다. 방뇨가 방뇨가 임박한 거다 이거. 그거 얘기하러 온 거다. 근데 공개 기자회견 때는 그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네. 공개 안 한 얘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 방뇨. 공개 안 한 얘기에서 방뇨 얘기를 깊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온 거지. 그게 급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급한 의제가 없거든. 네. 그럼 이번에도 그 얘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합니다. 예. 아마 윤 대통령의 적극적 협조와 네. 우리 원전을 베고 네. 열심히 살자. 네. 원전 베고 자자. 예, 예. 너하고 나는 원자력의 자손이야. 예. 그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70년대. 건담입니까? 아톰? 아톰이잖아. 제 세대가 아니라서. 아톰이 그게 건담. 일본어 발음이지. 영어로 그거 원자라는 뜻 아니야. 그러네. 맞네요. 그게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이요. 예. 어.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얘기를 다룰 거라고 아는데 오늘 저기 이정미 대표께서 아침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요거는 반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 보류하자. 이런 얘기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된다고 보시죠? 기시다는 이제 나 오줌 싸기 직전이야. 진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 방송중인데 왜 그런 말씀을 미안해. 깜빡 잊었어요. 이런 얘기는 이따가. 어쨌든. 자, 네. 잊으세요. 잊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당기비 회부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네.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네. 그러면 이거 부탁하고 그럴 때 그 외교 청서 있잖아요. 일본 외교부에. 네. 이런 거 발표 한두 달 늦출 법도 하거든. 근데 기어이 저기 얼마 전에 말이에요. 최근에 또 독도 영유권 아주 빡세게 그냥 써가지고 기어이 발간해서 속 뒤집어 놨잖아 우리. 맞아요. 그때 우리는 저 독도 방어 훈련 취소하고. 맞아요. 기억이 나요. 잊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저기 깨갱깽 한 거 아니요. 맞아요. 이거 일본의 속국이 될 작정이 아니라면 이거 국격이 다 무너진 건데. 네. 근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이건 협조해 달라는 거 아니야. 오염수. 그쪽은 협조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협조해달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나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관련된 얘기인데 나토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북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러자마자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동해에다가. 그 현지에서 긴급 NSC 주재를 했다고도 하고. 네. 이 ICBM 발사 이게 맨날 항상 북한이 쏠 때마다 의미가 있었거든요. 무력 시위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의미인가? 우선은 그 화성 18형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화성 18형. 야, 이게 아니 이제 가장 최신 네. 최고의 무기죠. 네. 그런데 아직 성공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의 그 ICBM은 액체 연료 네. 로켓이었는데 고체 연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편해지죠 발사가. 그냥 불만 붙이면 지가 알아서 네, 타니까. 그런데 네. 액체는 연료 넣어야죠, 산화제 넣어야죠. 그 개통이 또 테스트 해봐야죠. 복잡해 회로도가. 근데 고체는 간단해. 그냥 쏘면 돼. 그래서 경고 시간이 없어요. 발사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쏠 수 있다. 예, 그걸 발사의 왼편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네. 발사는 뭐냐면은 준비, 네. 그다음에 그 발사 준비를 하고 이제 다 세워서 예.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란 네, 말인데, 네. 근데 그게 발사 단계인데 발사의 왼편은 준비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렇죠. 네. 그 단계가 생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보트 한 번 누르면 쏜다. 바로 발사된다 이런 거. 그건 무섭지.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탄두 로켓에다가. 다탄두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내지 7개 정도의 탄두가 있어서 미사일 하나. 우수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퐁 터져서 5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디코이라 그랬는데 미끼 탄두가 먼저 날아가서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하고, 네. 뭐죠? 사드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쫓아가서 빵빵 요격하게 해놓고 진짜 탄두가 네. 날아가는 네. 뭐 이런 기술도 예상이 되고,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신형 ICBM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번에도 이제 그 유승민 대통령 나토 가서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무력 시위의 연장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ICBM 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전략 무기예요. 미국 보고. 상대는 국제사회 미국이지. 이게 아니 윤 대통령 때리려면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 있는데. 그렇죠. ICBM급은 이건 전략적 판을 까는 거지. 대륙을 우리 대통령이 뭐 북한을 뭐 어떻게 뭐라고 요구를 하건 술 처먹었건 상관 안 해요. 그거는 저기 전술 무기로 대응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관련돼서 뭐 한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제 7.27 그 전승기념일 북한식 표현입니다. 네. 그게 70주년이 다가오고 아마 대규모 퍼레이드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전략의 판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북한식 인정투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화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김여정 부부장을 24시간 이내 언론에 세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컨대 이제 북한의 위협은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하고 뭐 이런 얘기해도 별 반응 없거든. 근데 에이 저거 신뢰가 안 가. 저 무기 저거 실험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러면 화를 아니거든. 우리 했거든. 우리 진짜인데 우리 몰라줘? 저 바보들은 지들 머리 위로 올라가는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천치가 있나? 그러니까 인정투쟁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때 확실하게 나와요. 그게 북한식 문화예요. 평양 박치기로 들어와. 아니 그 김여정 부부장 얘기하셔서 말인데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입장을 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안 썼던 표현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생각이 들던 게 오늘 미사일 쏜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 얘기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통일부 장관 이제 요것도 그렇고 통일부는 이제 뭐 그동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발언에 대해서 요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데 그 앞뒤 맥락을 봐야죠.
그날 김여정 담화는 뭐냐면은 미국의 정찰기가 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그걸 EEZ라 그래. 맞아요. 네. 그 해안으로부터 200캐리를 통상 지칭하는 네. 것인데 이게 국제법으로 영해나 영공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이거 참 주장해서 안 되는 거거든 원래. 왜요? 아니 겹치잖아. 아, 양쪽이 겹치니까. 아, 네.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하면은 일본하고 상당 면적이 겹쳐요. 그럼 어떡하자는 게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최근에 일본이 부쩍 요즘 들어 배타적 경제 수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독도 공세가 도발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EEZ 안에 있다. 네. 아, 이 논리가 꼭 나오거든요. 네. 그건 이제 동해에서 해양 세력권, 네. 자기네 그 주도권을 잡겠다는 공세와 도발로, 그게 지금 독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우리의 EEZ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미군 정찰기가. 아, 예. 예. 내가 처음 듣는 주장이거든. 북한에서는 이런 용어 쓴 적이 없거든. 실제로 들어갔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EEZ가 우리 그 울진 앞바다에서 북한의 통천 앞바다까지 네. 이렇게 그 예, 면적에서 미군 정찰기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예. 근데 북한 쪽으로는 약간 거리를 두고 그 동해 NLL을 넘어간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북한이 그 날짜와 네. 넘어온 그 비행기의 기종을 정확히 얘기했어. 봤다는 거네. RC-130, 네. 그 다음에 U2 정찰기, 네. 그 다음에 RQ-4S, 예. RQ-4B, 예. 이건 무인 정찰기거든요. 아, 실제로 그거였던 거고? 이걸 정확히, 오,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탐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나? 아니, 둘 중에 하나죠. 그쪽이 그 사이에 탐지 능력이 월등히, 강화됐거나, 네. 최근에 무슨 감시 장비가 새로 배치됐거나, 아니면 중국이 알려준 거지. 러시아나. 과거에도 그런 유사 사례는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갖다 하면서 그 우리 EEZ 안에 다시 들어오면은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EEZ 밖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요런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하게 국제법 용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합참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린 다 알고 있다. 근데 북한이 이걸 표적을 데이터를 모르면은 함부로 발표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네. 그 허세가 그렇죠. 들통나죠. 들통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믿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기 합참에서는 가타부탄 말이 없다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다. 요랬어. 그러니까 다 틀렸다. 팩트가 틀렸다? 그러니까 다음날 좌표까지 다 까는 거야, 이제는. 그, 저기, 2일부터 8일까지 총 8번 넘어왔고, 거기에 넘어온 기종은 뭐고, 이제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환장하겠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게 EEZ, 이 국제법 논리에서 국제규범으로 난 접근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위권 행사하겠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국호가 남조선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돼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국제해양협약, 이게 유엔 해양협약인데 총 160개국이 가입돼 있어요. 네. 그 규범을 우린 수용한다. 그 논리대로 앞으로 대응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것도 아까 ICBM 얘기하신 것처럼 이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보고 얘기를 더 하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교과서에까지 실었는데 네. 그러니까 독도가 그 안에 들어간 지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그 얘기만 하는데 내가 교과서를 보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표시된 게 이번이 처음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북한을 자극한 거예요. 북한도 그러면 우리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겠다. 그러면 겹치거든? 네. 독도 같은 데는 겹치는 구역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정면 대응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미군 정찰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 논리를 끄집어 드리고, 여기서는 그 유엔 해양 협약에 나온 국호를 그대로 쓴 거지. 예,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언론에 안 나온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 되게 전문적인 단순 명쾌하게 네.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내가 무슨 법륜 스님이요? 일문일답 즉문즉설하게 내가? 하긴 사람들이 요즘 나보고 교수님이라고 안 그러고 교스님이라 그래.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교주님이라고도 해 나를. 어? 아니 무슨 뭐 저기 천공도 아니고 무슨 교주님이에요. 천공하고 싸우다 닮아지잖아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 이현석 본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제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질문 한 가지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요즘 너무 블랙홀이기 때문에 이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논란이고 김건희 로드다 민주당 게이트다 막 이렇게 공방이에요.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한마디 좀 해주시고. 아 이거 말입니다. 그 제가 오늘 그 천공 때문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다가 그랬어요. 이어폰 끼고 지하철 안에서 MBC 시선 집중을 듣는데 거기에 양평군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기절초풍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죠? 제가 오늘 못 들었는데. 아니 나 이거 언론에서 왜 안 쓰나 모르겠는데 5월에 양평에 천공이 왔다. 아 이거 확인된 거예요? 아 거기 이제 군 의원이 진짜? 전직 군 의원이 네. 그 주민이고. 네. 근데 5월에 천공이 와서 수십 명을 모아놓고 뭐 회동을 했는데 무슨 회동? 주로 땅 얘기하다 갔다. 오. 그런데 그 진행자가 김종배라고 내 친구 아니야. 사람들이 김종대, 김종배를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김종배 진행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의원님이?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감정이 있어 전화했어. 왜 추가 질문 안 해? 뭘? 오늘 대어를 낚아놓고 그러면은 해야지. 딴 생각하느라고 넘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챙기질 못하고. 천공 얘기 더 안 물어보고. 내가 지금 천공 조사 받으러 경찰서 문 앞이다 이 자식아 내가. 그 얘기 좀 네가 자세히 물어봤으면 내가 오늘 전투력이 생겨서 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임마 내가 넌 친구가 그걸로 조사 받으러 다니는 것을. 제가 진정하시고요. 그래? 진정하시고. 네. 두 분이 정말 동갑 친구세요? 어. 아 그래요? 같은 동양.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천공으로 먹고 살라고 되는 거요. 자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네, 방송인데 방송입니다 저희도. 유튜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양평은 네. 내가 보기에 그 뭐 김건희 일가 부동산이 전국에 19만 평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도대체가 그 중에 일부가 거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주지청장 누가 했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관할이 양평 아니요. 거기 김성교 의원 군수할 때 맨날 술 처먹은 거 누구야? 그 윤석열 맞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야 지금. 이게 내가 오늘 양평만 해도 내가 일타 강사를 내가 연속 강의를 내가 20시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 지금.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양평 전문가의 또 타이틀에 다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아침에도 대표님이 그 인터뷰에서 요거는 논란은 정권 바뀌니까 노선이 바뀌었다. 딱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요 논란은 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기다리시는 본부장님이 계셔서 일단 오늘 1부 여기까지 좀 한마디만. 네. 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출연하다가 좀 말을 배렸어요. 품격이. 이게 유튜브 문법으로 돼가지고 내가 공중파만 나가면 어색해서 말을 못 하겠어. 여기가 공당이잖아. 사당이 아니고. 근데 말이 그게 요즘 많이 거칠어져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갑자기 사과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일단 오늘 의원님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번 정도는 더 모실 거니까 예. 매주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